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강의를 맡게 된 제주외고 3학년 부장교사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 요소별로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대학별로 좀 어떠한 지점에서 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평가 요소 및 비율, 2022 사례로, 작년도 사례를 이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대학별로 평가 항목의 이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율, 비율 요소가 좀 다른데 경희대부터 좀 살펴보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 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이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영역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학업 역량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죠. 학업 역량 50%,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30%, 인성 20%. 그런데 계열 적합형이라는 그런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을 40%로 동일하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이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 50%, 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성장 가능성 30%, 인성 20%,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활용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을 딱히 두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다음 학업 외 소양, 좀 학업 중심의 어떤 그런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약간 서강대학교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그 다음에 잠재 역량 20 이렇게 학업 역량을 이제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보다 잠재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조금 더 한 5% 정도 더 보고 한 40%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곳이 제주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이 아마 많이 좀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제주대학교에 관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 40%, 그다음 자기주도성 30%, 인성과 공동체 기여도 30%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곤 이제, 평가라고 해서 이제 5가지 영역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 학업 역량 동일하고요. 발전 가능성, 인성, 탐구 역량까지는 동일한데, 이 통합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역량, 요게 다빈치형과 탐구형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과 탐구 역량에서 30% 정도, 즉, 다빈치형 인재보다 한 10% 정도의 이제 가중치를 둔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좀 덜 본다. 이렇게 좀 두 전형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좀 해왔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여기서는 가장 크게 다른 게 요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점,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로 좀 평가 요소 및 비율을 살펴봤고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중앙대학교를 예시로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많이 합격하기도 하는 대학인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펜타곤이라는 요 5개의 평가 요소를 활용을 하는데,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탐구 역량에 가중치를 둔 탐구형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골고루 20%씩
이 5개 평가 요소를 동일하게 보고 전공 적합성 대신 통합 역량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합격한 학생들의 결과값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다빈치형 인재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내신대가 높아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내신이 상대적으로는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조금 내신 스펙트럼이 좀 넓고, 대신에 여기는 이 탐구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들, 자연반 같은 경우는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경험이 좀 많이 누적된 학생들, 인문 계열 쪽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도 뭔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굉장히 많이 쌓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내신 때도 좀 높은 학생들이 좀 많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한 학생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학생들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좀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제주대학교 예시를, 이제 어쨌든 제주도 학생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공 적합성에서는요, 전공 관심도라는 세부 요소가 있고, 기초 지식 및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으로 이렇게 세부 평가 요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 평가가 없지는 않아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 이 전공 적합성의 세부 요소, 기초 지식 및 학업 역량에서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학습 경험과 학업 성취도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가가 이제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필요한 어떤 교과의 학습 경험과 학업 성취도는 제주대학교에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와 실제 활동이 어느 정도 되냐를 합쳐서 서류에서 40%를 이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주도성의 세부 항목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좀 도전적인 자세를 학교 생활 내에서 보였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성실성, 리더십이 좀 있는가, 네, 이 부분, 이런 세부적인 평가 요소를 통해서 30%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인성 파트에서는 인성과 공동체 기여라는 세부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좀 크게 학교에서 비교적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30%의 이제 평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대학교 대학별 평가 요소,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평가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면접형 운영 현황 예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2, 3년 동안 이제, 수도권 대학 위주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류형은 보통 특징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서류형으로 좀 지원을 하시면 좋기는 한데, 어떠한 이제 세부 평가적으로 좀 이게 아까 한국외대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에서 그 평가 요소별 비율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다른 비율에 좀 유리한 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전형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쭉 한번 보시면은요, 네, 면접 비율이 좀 다르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죠. 네,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이 대표적으로 서울여대, 바롬 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율이 좀 높고, 면접 40%를 하는 대학들이 좀 많죠. 네, 서울시립대 면접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 면접형, 한국외대 면접형, 네, 이렇게 이제 면접 40%를 이제 반영을 하니까 나중에 1단계 합격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면접 유형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면접 대비를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사실 이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4개합 7등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4개합 8등급,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의예과 이런 데는 또 이제 다른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은 굉장히 좀 내신 스펙트럼이,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인문계열 3합 7, 자연계열 3합 7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형이라는 전형이 있죠. 약간 다른데요. 국제형은 사실 이 영어 1등급이 필수라는 점 때문에 좀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좀 국제형 전형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영어 성적이 좀 우수한, 그러니까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온 학생들이라면, 물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이제 지원자들이 많은 전형이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2개합 4등급인데요. 국어나 수학 한 과목을 포함하고 탐구 2개 중에 한 과목을 이제 합쳐서 2개합 4등급인 경우에 이렇게 활동 우수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영어는 3등급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자연계는 2개합 5등급.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거든요.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걸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3합 6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 탐구가 한 과목이다. 탐구, 고대는 두 개 평균을 쓰거든요. 근데 탐구 한 과목. 그래서 탐구 2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고려대학교 최저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게 되겠죠. 3합 6등급, 자연계열은 2개합 5등급을 이제 쓰고요. 네, 의대, 약학, 네, 훨씬 더 강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도 역시 탐구 한 과목을 이제 설정한 대학인데요. 네, 인문계열 3합 7등급, 자연계열 3합 8등급. 네, 이렇게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면접 유형별 대학 분류는 사실 대다수의 대학들이 그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학교 생활기록부는 거의 이제 100% 제출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그 서류 평가자들이 좀 궁금히 여기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다. 어떠한 수준으로 이런 활동을 했는지, 혹은 이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많이 실시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러한 유형의 면접을 활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네, 그 다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활용을 해서 그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로워서 이것은 좀 평소에 학생들이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에서 좀 깊이 있는 수행 평가를 통해서 사고력을 좀 기르지 않으면 좀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좀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미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면 필요한 경우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재시문이 좀 중심인 그런 면접이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가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 전공 적합성, 인성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통한 질의응답을 10분 내외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그 질문을 좀 스킵하는 식의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점수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미리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대학마다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들이 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특이한 게 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사실 이런 유형의 면접을 많이 하는데요.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황 기반 면접 혹은 제시문 기반 면접도 하고 서류 면접을 여러 개의 면접실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꽤 많은 대학들이 이런 다중 미니 면접을 좀 실시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과 인성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한다. 네, 이 점만 여기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류형과 면접형이라는 어떤 전형을 이제 나눠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특히 수도권에서 좀 모집 단위 인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면접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많은 학생을 뽑아야 될 때 면접이라는 그 전형 방법을 운영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집 단위가 큰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면접 유형별 면접 질문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이 지원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지원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했던 어떤 활동, 노력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하는 질문들. 아무래도 그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이 뭔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보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히 여길 수 있잖아요. 면접관들, 교수님들이나 전임 입학 사정관 분들이.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일단 요 세 번째, 국어 시간 땡땡에 대해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 어떤 해당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의 의미를 두었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답변이 설득력 있게 나오게 돼요. 하지만 하나하나를 그냥 어쨌든 점수 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냥 어떻게든 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학생들은요, 사실 이러한 어떤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빈약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뭔가 발표 준비라든지 수행평가 준비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이 가나 다, 라까지 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가나, 한 2개 정도 제시문 제시해서 좀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 어떤 제시문에 나온 어떤 개념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어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학별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어떤 면접 질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번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있고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이 좀 있는데요. 제출하는 대학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 학생들한테 좀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좀 지원하는 대학 위주로 보면요. 건국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 동국대,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시립대, 이렇게 서울대, 이런 학교들은 이제 자기 소개서를 제출을 이제 원래 하는 대학이고요.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도 좀 있어요. 고려대, 대표적으로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다음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학에 이제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